안녕하십니까. 성골로마 외방선교회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골로마 외방선교회 역사와 또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활동하신 것을 이제 나눔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 페루에서 이제 총회를 하면서 이제 아일랜드,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 5개 영어권 이외에 이제 선교지 성소자들을 받아서 이제 선교 사제로 양성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필리핀, 피지, 칠레, 페루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골로마 외방선교회에 입회를 해서 양성을 받고 지금까지 많은 선교 사제들이 양성이 되었고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 사제로서의 양성 과정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건물은 이제 저희 신학원이죠. 신학원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교구 신학교 신학생들은 교구 신학교 안에 이제 신학원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통학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골로마 외방선교회나 다른 수도회 신학생들 또는 수녀님들 그리고 일반 신자분들은 이제 밖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 안에 말고 밖에 자체로 이제 신학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남동에 있는 지금 보시는 이 신학원은 2013년 재건축하기 전 신학원 모습입니다. 이 신학원의 역사가 재밌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 도남동 성당 주임 신부님이 이제 골롬반 신부님이셨을 때 이제 대구에 있는 투칭 베네딕토 수녀님들이 서울대교구에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남동 지역에 초청을 해서 이 집을 이제 공부하는 수녀님들이 학교 다니시고 하면서 사셨던 그 집이었죠. 그래서 그 집이었는데 그 1980년대 중반에 그 아리랑곡의 본원을 다시 짓기 전에 이 집을 저희한테 다시 파셨어요. 그래서 그 투칭 베네딕토 수녀회와 이 집과 또 저희 골로마 외방선교회 관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해화동 신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총회를 통해서 양성 과정을 시작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지만 그렇게 빨리 시작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1987년도 한국 지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성 과정을 시작을 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저희 양성 과정 초창기에는 이제 한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아일랜드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입회했을 시기의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각 지부별로 저희는 수도회가 아니고 외방 선교회이기 때문에 사도생활단 재속사제회이기 때문에 관구가 아니라 지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 지부, 일본 지부, 페루 지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지부 그 당시의 양성 과정은 2, 3년 정도 한국에서 양성을 받고 아일랜드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아일랜드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제품 전에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이라고
이제 선교지에 있는 한국 아일랜드 이외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앞으로 내가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직접 2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을 하고 그 과정을 다 마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제품을 받고 또 사제품을 받고 또 선교지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3학년 때 천년성체를 하고 이제 3학년 마치면서 이제 4학년 때부터 이제 복사 생활을 하면서 복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고2까지 복사를 했어요. 요즘은 뭐 중학교 뭐 본당마다 뭐 상황이 다르긴 한데 복사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녔던 반포 본당이 방배동 본당으로 분가가 되면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상가 본당이었죠. 상가에 이제 한 층을 전세를 내서 이제 성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천년성체를 받고 이제 복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배동 성당이 있는 지역에 그 가건물도 짓고 여러 번 가건물을 지으면서 현재 이제 방배동 성당이 이제 건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은퇴하신 김은혜 주교님께서 이제 초대 본당 주임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초창기였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고2까지 복사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복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교구 예비신학생 모임에도 중3부터 이제 다니게 됐죠. 그 이외에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 80년대 중후반이죠. 한국 사회 역사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그 당시 남미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남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때 제가 중3, 고1, 고2 거치면서 남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저 유아 세례를 주신 신부님께 우연하게 이제 상의를 드리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골론반 외방선교회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골론반 외방선교회 성서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골론반 외방선교회 회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론반 외방선교회 양성과정은 이제 한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또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양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 성골론반 외방선교회는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로 해야 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될 선교지에 그 언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 과정이 좀 교구 신학생들 양성 과정마다 뭐 군대까지 포함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짧으면 10년, 군대까지 포함해서 길어지게 되면 13년에서 15년 정도 이게 양성 과정이 걸리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골론반 외방선교회는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면 그 아일랜드 신부님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아일랜드 옆에 영국이 있다. 아일랜드가 영국 옆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아일랜드에 달간 파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골론반 외방선교회가 시작이 된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본 아일랜드 지부 건물이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골론반 외방선교회가 1918년에 시작을 됐을 때 이 건물을 짓고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 신학교였던 아일랜드 지부에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6개, 17개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아일랜드로 돌아가셔서 이제 선종하신 신부님들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성서 모임을 다니고 92년도에 이제 골룸반에 입회를 해서 양성 과정에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그 골룸반 예방선교회는 1학년, 2학년을 합해서 양성 과정을 받고 영성의 해라고 이제 수도의 어떤 예수회의 양성 과정과 비슷한 건데 그 영성의 해라고 이제 그 실습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습을 통해서 이제 초기 첫 유기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준 회원이 되는 거죠. 준 회원을 되고 이제 아일랜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일랜드로 보내지 않고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에서 이제 양성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시카고에서 국제 신학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 지부에서 이제 양성을 하다가 지금은 각 지부에서 2, 3년 정도 양성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아테네오라는 예수의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95년도에 아일랜드에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먼저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아일랜드 지부에 다니면서 이 묘지도 거닐면서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선교 전시관이죠. 선교 전시관에 이렇게 방문하면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이나 아니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본부에 가면 이 선교 전시관이 있는데 맨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보성인인 성골룸반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창설자 신부님들과 그리고 여러 은인분들 그리고 골룸반 외방 선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존 블로윅 창설자 두 분 중에 한 분과 또 다른 아일랜드 여성분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성골룸반 외방 선교 수녀회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이 이 성골룸반 외방 선교 수녀회 창설 100주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선교 전시관에 가면 성골룸반 외방 선교회와 성골룸반 외방 선교 수녀회가 창설된 당시 함께했던 은인분들 그리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관에 가면 이 한국에 대한 이 전시도 있어요. 그래서 그 95년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뭐 SNS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 선교 전시관에 가서 한국에 관한 이 전시관을 보는 이 한국 부스를 보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이후로 이제 바티칸에서 남미 선교에 대해서 골룸반 외방 선교회에 요청이 와서 칠레와 페루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골룸반 외방 선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남미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선교 전시관에서도 이 남미에 대한 남미 전시관을 보면서 이 남미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성자로서 생각할 때 제가 남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골룸반 외방 선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생으로서 양성을 받고 잘 양성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제가 된다고 해도 남미에 꼭 간다는 보장이 100% 없다는 것을 이제 제가 골룸마 예방선교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근데 골룸마 예방선교에 들어온 거는 남미 선교를 꿈꾸고 들어왔는데, 아, 내가 남미를 못 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미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마음을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아일랜드 본부에 아까 말씀드린 묘지에 가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한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 조셉 루스라는 신부님은 제가 입회할 당시 92년도에 그 저하고 인터뷰를 하셨던 신부님이에요. 근데 92년도 제가 입회하고 나서 그 아일랜드 휴가를 가셨는데 이제 뇌종양이 발견이 돼서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입회 인터뷰만 하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된 그러한 신부님이죠. 그리고 이 숀 사비지 신부님은 원요한 신부님이라고 이 제주교구에 계신 신자분들은 아마 60대 이상인 분들은 원요한 신부님이라고 하면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사진을 넣었고요. 그 존 블로윅 신부님은 창설자 중 한 분이시고 지금 이 비가 내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에드워드 갈빈 신부님 묘지인데 이 존 블로윅 신부님하고 이 에드워드 갈빈 신부님이 골룸마 예방선교회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입회를 하고 93년도에 영성회를 하고 94년도 공부를 더 한 다음에 95년도에 이제 아일랜드로 영어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이 감실과 제대 사진은 그 당시 아일랜드 지부에 있던 아일랜드 신학원 성당 사진입니다. 간단하면서 심플하면서 많은 성찰을 하게 했던 성당이라고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응접실이고요. 신학원의 응접실입니다. 그리고 식당이고요. 이 식당의 이 그림은 이제 남미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이 아일랜드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려면 이제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많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는 아침은 뭐 포리지라고 해서 그 보리 불려가지고 끓인 죽처럼 된 게 있어요. 그거 아니면 뭐 빵이나 시리얼을 먹고 점심 때는 뭐 신학교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학원에서 이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이제 저녁은 한국은 저녁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일랜드는 저녁을 티라고 해요. TEA. 그냥 진짜 마시는 티. 그래서 이 홍차하고 간단하게 빵 조각, 빵 한두 개 그렇게 먹는 게 이제 습관인데 그 한국 신학생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티가 저녁이라는 거. 그게 가장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을 먹잖아요. 뭐 외국에서는 숲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게 그 국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국을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근데 외국은 이렇게 해서 먹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의외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뭐 한 35년 정도 된 사진인데 그 아일랜드 신학원의 그 아일랜드는 비가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원의 그 잔디가 여름에는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 안 깎으면 팍팍팍팍팍 자라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여름방학일 때는 저희는 이제 아일랜드에 있을 때 이제 저희는 집이 한국이니까 한국에 못 가고 그냥 계속 공부하면서 언어 공부하고 이러면서 지내기 때문에 그 여름 시기에 이 풀을 깎는 거는 이제 저희 몫이고 이제 아일랜드 신학생들은 이제 자기 집에 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풀을 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룸반 신학원 이제 정문 사진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신학생은 저 포함해서 4명, 그리고 아일랜드 신학생들도 있고, 여기 여성분들도 보이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누구냐면, 성골룸반 외방선교회에는 이제 골룸반 외방선교회 안에 평신도 선교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학원에, 물론 뭐 블럭은 다르지만, 이제 신학생들 머무는 구역이 있고, 또 평신도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함께 전례나 식사 함께 하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성탄시기 맞이해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성분들 중에 이제 식사 담당해 주셨던 자매님도 계시고, 이제 여성분들 중에 이제 필리핀으로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리고 피지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 파견돼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있을 적에 제가 95년 1월에 갔는데 95년 3월에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에서 이제 그 양성 담당하는 신부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 필리핀이 이제 피플스 파워라고 그 마르코스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제 정권이 바뀐 시기에서 몇 년 이후에요. 그래서 골룸반 신부님들 양성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 아시아 학생들은 이 아시아에서 이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신학에 대해서 경험하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시아 학생들을 아일랜드가 아니라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락이 이제 왔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아일랜드에 온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필리핀으로 가면 제가 그 골룸반 외방선교회가 시작된 아일랜드에 대한 경험도 제대로 못하고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일랜드에서 1년은 최소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필리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한국 양성 담당 호주 신부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저는 이제 95년도 1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골룸반 외방선교회 옛날 신학교였던 아일랜드 지부에도 계속 방문하면서 은퇴하신 신부님들도 만나고 또 아일랜드 상황도 볼 수 있고 그 문화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주보 성인이 성 패트릭 성인이에요. 파트리시오라고도 하고 성 패트릭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 패트릭 축일날 이 아일랜드에서 그 더블린 시내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해요. 행진을 하는데, 그 많은 학교에서 지역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데, 95년도 당시에 벌써 태권도가 이제 더블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권도 학원 그 사람들이 그 행렬 함께 하는 것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 페루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이야기 드릴 테지만 95년도 제가 아일랜드에 있을 때, 또 필리핀에 공부할 때, 그리고 페루에서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을 할 때, 그 시기는 흔히 요즘 얘기하는 BTS 전과 후로 볼 수 있습니다. BTS 전, 한국 모릅니다. 한국 그러면 북한, 남한, 그럼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BTS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그 상황이 한국에 대한,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인상이나 뭐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는 태권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신선했었고, 아일랜드 하면 기네스 흑맥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TV에도 광고 나오고 흔히 한국에서도 이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흑맥주, 이제 기네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공장이 더블린 시내에 있어요. 그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시내에 있는데, 이 퍼레이드에 이제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더블린 시내에 있는 기네스 공장보다 더 큰 공장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일랜드 95년도에 있으면서 여름에 방학 때 아까 잔디만 깎은 게 아니라 그 영국하고 프랑스 이제 기차로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배낭여행 하시면서 가셨던 아인슈타인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 아일랜드 지역에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96년 1월에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여름까지 필리핀에서 이제 신학 공부 후반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시듯이 아일랜드 신부님들, 교수 신부님들과 함께 신학원에서 지내면서 이제 필리핀 신학생들과 함께 이제 그 양성을 받았죠. 그래서 이 다른 필리핀 신학생들과 또 살면서 또 아일랜드에서 비록 뭐 1년이었지만 또 한국에서 아일랜드에서 지냈던 것과 또 다른 또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는 뭐 한국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구 신학생도 있고 저희처럼 외방선교회 신학생도 있고 수도회 신학생도 있고 또 수도회 수녀님들 수련자들 이제 공부하는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또 특히 이제 한국과 다른 동남아의 그 상황이나 분위기나 그런 신학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하면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잠시 머무셨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저가 있었던 95년도에는 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작았어요. 작고 그 현장도 굉장히 부실했었는데 지금은 뭐 건물도 짓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뭔가가 많이 채워졌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 김대건 신부님 동상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국 신부님, 수녀님들 그리고 신학생들 함께 이 김대건 신부님 잠시 계셨던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외국에 있잖아요. 그 김대건 신부님도 외국에 계셨던 것처럼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문이었습니다. 한국 골론반 외방선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골론반 외방선교회 양성과정 안에 해외 선교 실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외 선교 실습을 저는 남미를 가고자 이제 골론반회에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남미를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로 운이 좋은 건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런 건지 제가 해외 선교 실습을 남미에 있는 페루로 가게 됐어요. 보통 남미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칸이라고 하잖아요. 남미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화내요. 왜냐? 남미잖아요. 거기는 북미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 전체 아메리카처럼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미국 사람, 아메리칸이라고 하지 말고 북미,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뭐 이런, 뭐
그런 분위기도 약간 느낄 수 있는, 남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느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음에 페루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통해서 또 나눔을 드릴 텐데, 이 페루라는 지역이 그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시기였어요. 반정부군 또는 공산군 또는 뭐 옛날 말로 산적이라고 그러죠. 도둑질하고 뭐 사람들 죽이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80년대까지는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을 받았는데, 이제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너무 이제 사회가 불안하니까, 나라가 불안하니까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을 안 받았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던 96년인가요? 7년인가? 그때가 후지모리 일본계 페루인이 대통령일 때,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일본 대사관을 점령하고 몇 개월 동안 이제 그러한 대치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치안이 아이러니하게도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99년에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을 거의 한 10몇 년 만에, 거의 20년 만이죠. 20년 만에 이제 해외 선교 실습 신학생을 페루 지부에서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당되는 그룹 중에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페루에 이제 해외 선교 실습으로 이제 신학생으로서 마지막 부제품 전에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년 동안 이제 페루에서 지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양성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교사제로서의 양성은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남미는 슬픈 역사지만 스페인 식민지를 몇백 년을 했기 때문에 그 각 나라에 있는 부족의 언어를 하는 부족 언어 이외에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남미와 중미 그리고 북미에서 스페인어를 하면 어느 정도는 다 통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인데 뭐 강원도말, 서울말, 뭐 대전말, 대구말, 부산말 다르듯이 같은 한국말이라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라도 이제 페루에서 쓰는 스페인어하고 멕시코에서 쓰는 스페인어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쓰는 스페인어하고 칠레에서 쓰는 스페인어하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할까? 많은 선교회 수도에서 고민을 하다가 메리놀 외방 선교회에서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그 코차밤바 지역이 있어요. 그 수도는 라파스인데 그 코차밤바라는 지역에 이제 언어 학교를 이제 짓고 이제 남미로 선교 오는 거의 모든 분들은 그 메리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랭귀지 스쿨 오브 코차밤바라고 이제 메리놀 외방 선교에서 하는데 운영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제가 갔던 99년 당시에 그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저희 선생님이셨고 저희 반에 같이 있었던 한국 수녀님들 그리고 일본 수녀님 이렇게 그 각 나라를 스페인어로 소개하는 그런 행사 때 이제 단체 사진을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스페인어로 COREA, 코레아라고 이제 한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한국을 소개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골롬마 해방선교회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그 교구 신부님들을 몇 년 동안 골롬마 해방선교회 선교 사제로서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기한이 끝나면 다시 소속 교구로 돌아가는 지원사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당시 서울대교구
두 분이 이제 지원사제로 이제 가셔서 볼리비아에서 함께 이제 언어 과정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99년 11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11월에 그 메리널 외방성회가 또 미국에서 시작된 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대학생들도 이제 여름 프로그램으로 이제 뭐 3, 4개월 이렇게 볼리비아 와서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는 친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라 이제 또 헬로윈 그 축제를 하는 그러한 시기라서 그 미국 친구들이 이제 분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러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3-4분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볼리비아에서 언어 과정을 배우는데 이제 볼리비아에서의 언어 과정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입을 이렇게 하시고 혀를 이렇게 떨어보세요. 하실 수 있을지. 왜냐면 스페인어에는 이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먼저 가면 첫 일주일은 시작할 때 뭐 재미삼아서 선생님들이 혀를 풀으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시면 이제 나중에 스페인어 배우실 때 이제 쉽게 좀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볼리비아 지역에 있는 지역 성당 모습인데요. 이 사진 이외에 이제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제가 안 넣은 이유는 너무 처참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상 보면 그렇게 막 실질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볼리비아 그 성당에 가보면 이 성상에도 이게 예수님 못이 박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막 살 터진 거, 뭐 피 막 흘린 거 그런 거까지 다 표현을 해놓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누워 계신 것도 정말로 어떤 부활하시기 전 시체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리얼하게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 볼리비아 가서 정말 어떤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일 수도 있고 내가 봤던 그 성화나 성상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르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던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 가면 이제 브라질에도 유명한 리오에 가면 예수님 큰 성상이 있듯이 그 볼리비아 코차밤바에도 그 예수님 성상이 이렇게 크게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 과정을 하다 보면 이제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이제 방문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하게 되는데 거기 갔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덕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이제 페루, 볼리비아, 칠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칠레와 전쟁을 하면서 이 바다에 인접한 지역을 뺏긴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해안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TV에서 남미 여행하는 프로 많이 최근에 몇 달 전에 많이 봤었는데 그 라고 티티카카라고 라고는 강, 티티카카는 강 이름, 호수 이름, 호수 라고 티티카카 호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수가 정말로 커요. 그래서 얼핏 보면 바다 같을 정도로 큰데 이 바다가 없는 볼리비아가 이 호수가 있기 때문에 해군이 존재를 해요. 바다가 없는데 이 강 때문에 해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라고 티티카카를 방문을 하면서
이제 언어학교 과정이 7, 8, 9, 10, 11, 12. 그래서 5개월 반인데 딱 반, 2개월 반을 하면 방학을 해요. 그래서 그 방학 시기에 이제 볼리비아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느낀 거는 내가 2달 반 동안 언어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학원만 다니면 자기가 얼마 정도 늘었는지, 얼마가 더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 2달 반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티티카카 호수를 방문을 하면서 내가 스페인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티카카 호수에 살던 그 볼리비아 사람들이 갈대로 만든 배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로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만들어서 탔던 배이고, 여러분들 야마라고 LLAMA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라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하면 WL이기 때문에 야마라고 표현을 해요. WL이 야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물들이 뭐 양도 아닌 것이 타조도 아닌 것이 목이 긴데 되게 순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야마는 고산지대에만 살기 때문에 이제 볼리비아 고산지대, 페루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라파스라는 볼리비아 수도의 전경인데요. 몇 달 전에 제가 그 TV에서 그 볼리비아하고 페루하고 이제 뭐 여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여행하는 것만이 전체라고 보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남미는 아직까지도 치안이 안 좋아요. 그렇게 편하게 막 가방 들고 뭐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방송 스태프들이 다 있잖아요. 몇십 명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거죠. 근데 일반 사람이 이렇게 이 길거리를 그렇게 편하게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남미는 그 방송만 보고 막 이렇게 준비 안 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볼리비아 지역은 페루는 잉카 문명이죠. 이제 볼리비아는 티와나코라고 그 표범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티와나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티와나코 문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 외부로 나가면 이러한 그 유적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몇백 년 전에 이 성벽을 쌓는데 여기 사진 보세요. 이렇게 일자로 아무런 튀어나옴이 없이 벽돌을 저렇게 쌓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이제 7, 8, 9, 10, 11, 12를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페루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페루에 돌아와서 이제 나머지 과정을 하고 이제 골로만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이제 활동하시는 수도 리마 북부 도시빈민 지역에서 이제 본당에서 이제 선교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당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골로만 외방선교회는 이제 선교 실습이 끝나고 평가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부재서품을 자기 본국에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방배동 성당에 이제 지금 돌아가신 김영일 신부님이 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실 때 제가 부제품을 받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이제 사제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이제 발목이 좀 이렇게 꺾여서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용산에서 신검 받을 때 아마 그 발목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셨는지 이제 5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가는 바람에 그 양성 과정에서 군대 기간이 빠져서 골룸반 외방선교회 공식 양성 기간 10년을 딱 채우고 나서 이제 서품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서품을 받는 22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품을 받았고, 이한택 주교님 의정 서울 계실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텐데 대방동 신자분들이시고요. 그 대방동에서 부재 실습하고 이제 사제 서품 받고도 있었는데, 제가 부재 실습을 하면서 그 사제 서품 준비할 때 이제 피정을 하잖아요. 피정을 하면서 이제 서품 성구를 이제 정하게 됐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골룸반 외방선교의 양성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서 제가 이사여서에서 이제 서품 성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이 서품 성구를 정하게 되었고, 이 서품, 요즘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사진 잘 찍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사제 서품 그 상본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뭐 저 때는 보통 성화로 많이 하니까요. 제가 골랐던 성화는 이 요한과 베드로 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전달이 됐을 때 이 두 제자가 막 무덤으로 뛰어가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사제 서품 상본 사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이유는 그 상본에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이 제자들이 달려가던 것도 그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지만 목격하고자 가는 그 길. 그래서 선교 사제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이라고 그리고 이 모습을 정했습니다. 여기 서품상본 중에 옛날에 스티커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커도 그때 저도 했었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성품 성구가 있고 저를 본딴 그림이 있는데, 여기 개구리가 다국적 페이스다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사연이 뭐냐면, 제가 본당이 방배동인데 이제 김영일 신부님 계실 때 이제 방배동 이제 사제관 재건축하기 전에 이제 방이 모자라서 이제 김영희 신부님이 아는 친구 신부님, 김득권 신부님이 대방동 계실 때 연락을 하셔서 이제 문당 출신 부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실습할 수 있겠냐 연결을 해주셔서 제가 대방동에 갔어요. 그래서 대방동에 가서 부제로서 이제 미사를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 김경진 신부님, 지금 의정부 계시는 김경진 신부님 보좌하셨는데, 보좌 신부님이 이제 미사 끝나고 이제 신자분들 배웅하고 사제관 들어오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부제 실습하러 처음 가서 대방동에서 미사 중에 이제 제 소개하면서 빼루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오시면서 보좌 신부님한테 저 빼루 부제 한국말 진짜 잘한다고 그러면서 페루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페이스가 여기서도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 교구사제 양성과정 이외에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뭐 다른 외방선교회 양성과정도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양성과정을 나누면서 또 다른 어떤 성소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